중국과 이 북한의 여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3번이나 이게 강제 북송 당하는 뭐 그런 고통을 겪으신 실제 인물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뭐 각자 소개는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2007년에 입국했고요. 98년도에 첫 탈북을 하고, 예. 네, 3번 강제 북송 당하고. 아, 중국에서요? 예. 예. 3번 강제 북송 당하고, 또 증산 11호 교화소에 수감도 되었고요. 그래서 4번 탈북을 해서 2007년도에 네,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제 소개에 앞서서 이 방송을 뭐 다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 세계 미국에서 미국 CIA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무서운 게 북한이라서. 이게 네. 이게 유명해지면은 네. 못 건드립니다. 예. 유명해지면 못 건드리는데, 왜냐면 유명해진 사람이 만약에 뭐 죽었다든지 해코지를 당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봐라, 북한이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해지면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안 유명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유명해지면은 방송이 유명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북한에 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이라던가 뭐 이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편견 쪽이 없고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오직 제가 겪은 거하고 본 것만 네네 증언할 거고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3년 3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북한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리고 또 중국에도 조금 머물렀고 해서 북한을 좀 더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뭐 대학 생활도 하고 애기랑 같이 살고 있는 일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주부세요? 네. 저는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지금 실례지만 뭐 이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여성 나이를 물어보는 게 이제 예의가 아닌 것도 지금 한국에서는 안 그러니까 처음이지. 네, 저는 뭐 30대 중반? 네, 이 정도 됐습니다. 미안하시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30대 후반. 뭐 중반이나 후반이나 도치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북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뭘까? 왜 나갈 결심을, 떠날 결심을 했을까? 도망칠 결심을 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사회는 어떤 데인가 알지 못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네, 지금 부족한 거는 또 언니가 채워주시고, 저보다 후반이니까 제가 언니가 편하게. 왜냐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북송이라는 거를 대면서 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원래 북한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 이상을 벗어날 때는 한국으로 말하면 비자 같은 거, 여기선 여행증명서라면 다 모르세요. 비자라고 해야 압니다. 그거를 떼고 같은 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 내가 회령이다, 평양 갈 때도 그거를 떼야 가거든요. 그거를 왜 그렇게 막았나 싶었더니 지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좀 지워지게 조금 좀 눈을 뜬 맹아식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은 원래 뭉쳐야 뜹니다. 뭉쳐야 하나의 힘이 되는데, 생활 총괄하는 것도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자아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대놓고 앞에서 사람 욕하면 친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왜 시켰나 봤더니 사람과 사람을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뭉치면 싸우니까 싸울 힘이 생기고, 정보가 그리고 지방과 지방 사이를 오가는 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또 거기서도 공유가 돼서 하나로 뭉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엔 데모를 막기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온 데까지는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북한의 아사자가 이제 1994년도부터 한 98년도까지 김일성이 죽고 한 300만 명이 아사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352여만 명이라고. 뭐 어떤 때는 막 그렇게 넘어가는 아직 정확한 솔직히 숫자가 못 나오는데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도 북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엘리트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북한은 노동자 지구라고 따로 있고요. 간부는 간부촌이 따로 있습니다. 간부들 사는 데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자기네 말로는 다들 나눠 먹고 산다고 했는데 결국엔 왜 갈라놓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엘리트는 엘리트를 따로 사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의 전체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은 것 뿐이에요. 워낙 막혀놨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지도 저도 몰랐고 저는 나름 굶어는 안 봤습니다. 솔직히. 북한에서는 굶어 안 봤고 좀 먹고 살았거든요. 좀 엘리트 쪽이라서 집안에. 그래서 먹고 살긴 했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뭐 음악교사 출신인데 월급이 1,500원이었어요. 네, 한국 돈으로 1,500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한 200원 정도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200원? 네,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그때 당시 이제 집안의 아버님이 이제 많이 아프셨고 해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는 주사 한 대 값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간암이면 그냥 사형 선고라고 절대 그렇죠. 병원에서 이렇게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칠 수 없는 결국은 거죠. 생존입니다. 탈북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탈북할 때 제가 배지를 달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김일성 배지 달고 그런 초상이라고 하죠. 네, 초상 휘장이라고 하죠. 그거를 달고 저는 3개월 후에 북한에 간다고 해서 배지를 달고 탈북한 사람이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나오는 일도 나라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나라 탓이 아니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과정 고초를 당해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나라가 잘못했다는 그런 정치적 의식이 마비가 된 거예요. 북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탈북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뭐 5천 명 정도까지 이제는 도달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물어보면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3만 5천 개의 탈북 스토리가 다 틀리지만은 결국 종점은 생존입니다. 그 사람들 정치적 목적으로 탈북한 분이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은 생존으로 탈북했죠. 저도 생존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탈북할 때는 목숨 걸고 탈북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공개 처형도 했거든요. 탈북자들을. 그거를 받고 어릴 적부터 보면서 만약에 저렇게 되면 나도 공개 처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처형으로 죽는 거나 생존으로 아사를 하는 거나 갖고 갔습니다. 죽는 거는 일단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간 걸로 들었습니다. 또 언니는 또 어떤 사연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 중국에 이제서 태어났어요. 그 혁명강성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16살 때 이제 버스 타고 학교를 가던 도중에 버스 안에서 그 북한에서는 무료 의무 교육 제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북한에 가서 그럼 배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넌 이제 63년도에 그런 아버지가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친척 방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KBS 라디오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듣고 이제 가야 되겠다. 다시 와서 우리 집안 이때까지 김일성에 속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같이 이제 우리 설민 씨도 알다시피 가족 모두가 같이 이제 움직이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로 저희는 이제 나머지 가족은 저와 엄마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4명은 두만강 중류로 이제 건너서 어느 시점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탈북 그렇죠. 매일 하시는 거죠. 예.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를 이제 데리고 있은 집은 숨겨놓은 집은 중국 돈 5천 원을 벌금하게 됐어요. 중국 돈 벌금 이제 5천 원이면 그때 5달 월급 될 걸요. 그런가요? 네, 한 6달 정도 월급이 될 거예요. 네, 한 달에 예. 800원씩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5천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98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늦게 왜 이제 그 경비대 이제 군인을 섭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지체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주인집에서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아버지를 못 찾았죠. 그래서 20년이 예. 됐습니다. 예. 20년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엄마와 여동생이 이제 쌀가지로 그때는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국경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룻밤 한 한두 시간 시키고 쌀배낭에다 쌀을 가득 채우고 쌀배낭 안에 성경책을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갖고 와서 저도 이제 성경책을 접해봤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이 다시 쌀가지로 갔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보이부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큰일 나죠. 네, 한 5시간 동안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인신매매꾼에 의해서 거짓된 거죠. 속여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또 인신매매 됐죠. 이제 팔려가던 사연이 많습니다. 가던 도중에 또 네. 붙잡히고 어째 다시 풀려나고 아무튼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년 있다가 신의주로 중국 단동 쪽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관할 군 이제 안전부에 엄마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엄마도 북송되었죠. 그래서 왜 이제 엄마 그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쌀 가지고 강을 건너려는데 풀숲에서 인신매매꾼들이 일어나서 엄마하고 여동생을 납치해서 그때 여동생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둘 다 이제 각기 팔아서 여동생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당 몸값이 저는 그때 한 3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비싸네. 한 3만 원 가까이. 한국 돈 600만 원. 아, 그런가요? 중국 돈 300만 원이면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600만 원 조금 넘을 아,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 돈으로 이제 팔려갔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모두가 돈으로 보인 거죠. 사람으로 안 보이고. 아, 중국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렸고 저는 이제 바로 증상교화소에 가게 됐고 증상교화소에 이제 한 20살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2000년도에 김정일 그 생일날에 사면을 받았죠. 북한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특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네. 북한에서는 사면 받고 뭐 어떻게 대사령 받았다고 대사령. 하죠. 맞아요. 대사령. 네, 대사령 받아서 이제 나와서 꽃제비 하는 동생을 찾았다가 다시 또 탈북하게 되는데 또 붙잡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북송이 되는데 그때 제가 임신 3개월이었는데 마취도 없이 그냥 책상 위에 눕혀서 그냥 그렇게 강제 낙태를 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강제 낙태하는 이제 또 임신 8, 9개월 된 임산부들은 그냥 출산을 하죠.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근데도- 데가 어디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에서?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정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이 예. 강제 북송이 되면 어떤 인권 이제 박해를 받을지 전 세계 누구보다도 어느 국가보다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자들을 북송시키는 것은 이제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살인입니다. 이건 살인을 방조하는 살인자죠. 공범이죠, 공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정부를 이제는 몇 차례 국내에서도 지금 몇 차례 이제 계속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하라고 하지만 유엔에서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강제 북송을 시키는데 작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으면서 제가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님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냐면 중국 매 세관마다 북한과의 그 세관이 얼마 안 돼요.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세관마다 유엔 인권사무소를 세워놔라. 그래서 강제 북송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 국제사회의 그 북한 인권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압박이 효과가 있던가요? 있죠. 있죠. 어떤 식으로?
작년에 작년에 이제 4살 아이가 엄마랑 같이 한국에 있는 아빠에게 오다가 북송돼 왔죠. 그때는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대부분 이제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그대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변방대 이송이 돼서 변방돼서 바로 북송이 되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이제 잡혔는데 중국 공안국에 북한 이제 대사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북한 그 대사관에 가서 바로 이제 북송을 시켰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서 떠들었습니다. 전 세계 목소리 내고 국제 엠네스티도 그렇고 영국, 미국 다 이제 뉴스가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날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잘 되네. 굉장한 효과입니다. 이것이 이게 목소리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한국의 그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 제기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아직 한국에 이제 3살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 법도 모르지만 제가 국정원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헌법에 저희가 이제 오면 그거를 국적을 주잖아요. 그쵸. 한국 국적을 주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유불문하고 한반도에서 태어난 저희한테는 국적을 주지만 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 줘요. 왜냐면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서 태어나야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예전에 일제 때 이제 이 문제 놓고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왜냐면 그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아파하지요. 근데 지금 제가 배운 거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나도 여기 국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당한 거는 가슴 아프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북한은 결국 헌법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북쪽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저도 원했다면 더 좋은 나라 가서 복지 좋은 나라 가서 태어났을 겁니다. 선택이 됐다면. 선택이 안 돼서 재수없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게 잘못이어서 그 법을 만약에 인권 이런 대로 그거를 바라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가 있을까? 내 엄마도 이 나라 민족의 엄마인데 이 백이 민족의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의 동생이라면 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이 다 친척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쫙 연결이 되면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여자가 어디 가서 임신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말 모르는 사람하고 자라고 해놓고 그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미투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희는 인권 자체도 몰랐고 거기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성추행을 당하는지 이게 바로 성추행이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불쌍한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은 한반도에서 타는 저런 여자들의 국민들이 겪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네. 참으로 엄마 배에서 타고 났는지 엄마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예, 맞아요. 북한 인권법에 침묵하면서 그 정신대 문제는 참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니 저도 그 왜 문제는 북한 너무 적극적인 거 너무 문제? 좋아요. 근데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렇죠. 오늘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끝없이 당하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중국에 20몇만 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끝없이 팔려다니고 당하고 있고 북한에 나가서도 끝없이 당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게 언제쯤 돼서 누가 관심 가져줄 건지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안타깝죠. 네, 북한 임금법에 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제정이 됐죠. 그래서 참 굉장히 이제 창피한 짓인데 그것을 이제 창피한 것도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정말 그 당사자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다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제일 꼴찌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망신입니다. 네. 그렇죠. 저기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몇 번 당하셨습니까? 세 번? 저는 네 번? 3번. 그 강제 북송 당하신 적은 저도 2번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북한을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까지 그 겪었던 일들을 좀 가장 그 악몽 같은 이야기들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어떤 정도로? 아까 우리가 이제 대충 얘기는 하셨지만. 식사를 할 때 오늘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좀
어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예. 제가 음식 남기는 거 제일 아깝거든요.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제 사람이 이제 죽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아사입니다. 굶어 죽는 건데 한국에 오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음식물 쓰레기인데 오늘도 안타깝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뷔페 음식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 가져와서 먹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기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제정돼서 나오는 거는 너무 많아요. 뭘 그렇게 먹으니까 또 나오고 또 오늘 회를 먹었는데 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왜 그렇게 못 드셨어요? 다 먹은 거. 전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드신 이유가 이렇게 양이 굉장히 작던데. 아니 저는 그게 기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엄청나게 강제로 뭐 많이 드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저기 회정식 일반 1인당 28,000원짜리 나오는 거 얼마 나옵니까? 28,000원짜리라면 1,500원짜리 김밥이면 배부른데 그거면 북한에서 10명 먹습니다. 북한 사람이.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아까 드시냐고 그랬더니 위가 줄어들어서. 그 이야기 좀. 저는 이제 감옥에 가서 한 5년을 네. 살다 보니까 처음에 감옥 딱 들어갈 때 저랑 여러 명이 들어갔어요. 입소할 때 그거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입소 동기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키가 다 크세요. 근데 제가 진짜 작아서 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작게 만든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그때 들어갈 때 그 감옥에서 관수분이 인연들 중에서 네가 하나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혼자 살아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그때는 못 물어봤고 그때 왜 나만 산다고 했냐면 작아서 산다. 여기서는 무조건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위를 줄여야 된다. 위가 커버리면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똑같은 밥은 똑같아요.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리고 일은 똑같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큰 사람은 뼈가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나랑 똑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작게 먹으면 산다라고 그분이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은 밥이 이렇게 컵처럼 그 감옥이 이렇게 영양단지 밥이라고 해요. 이렇게 딱 각이 져서 나옵니다. 왜냐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요. 제가 밥을 찍어봐서 아는데 이제 젖은 밥인 경우에 밥이 젖어 있잖아요. 한 350g 정도가 됩니다. 젖어 있다는 것은. 쌀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불려지잖아요. 생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50g 정도가 되는데 물에다가 다 이제 담궈서 밥을 하니까 밥이 젖잖아요. 마른 쌀이 아니라. 그러니까 350g 정도 다 된 밥이. 근데 이거를 영양단지처럼 찍어요. 찍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단지를 모르니까. 영양단지를 모르시면 기계에다가 넣어서 거푸 컵처럼 동그랗게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퍼담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퍼담으면 어느 사람이 똑같이 1,200명의 밥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거는 누가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좀 콩알이 더 많아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계에다 딱딱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주면 그 밥 먹고 반찬이 없잖아요. 국이라는 게 그냥 국물이에요. 그것만 먹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고 쌀이라는 게 이제 옥수수가 30%고 한 70%는 밀 껍데기, 밀 사료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말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말 사료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섞어서 밥이 쿠쇼처럼 푹신푹신해요. 껍데기가 한 70%가 들어가니까 지금 푹신푹신한 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도 절반을 갈랐어요. 살려고.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 마주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또 밥을 적당히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이웃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 이 밥을 다른 분에게 주면 저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분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저는 작게 했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가니까 한 덩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작게 먹기 시작하니까 위가 줄어져가지고 위가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회생활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아직도 위가 작아져서 제가 공깃밥 여기 1,000원 하잖아요. 추가하면. 근데 그 공깃밥의 반을 먹어요. 지금도. 근데 저번에 언제 너무 먹으라고 해서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한 그릇을 다 먹었더니 온몸 자제부터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익숙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오늘 지금 먹은 거 있잖아요. 아까워서 정말 많이 먹은 겁니다 지금. 근데 걔는 안 먹었다고. 저는 그래서 밥 먹자는 거 싫어해요. 가서 먹으면 나는 열심히 먹어주는데 옆에 분들은 자꾸 왜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건 적게 준다는 얘기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부족하기 때문에 위를 불고 받자 누가 주지를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러면 너만 고통스럽고 그렇죠. 네 몸만 혹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팁입니다. 오늘 식사한 게 그냥 우리
그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아주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뭐 저 손님들 오면은 그 횟집 가면은 제일 싼 게 뭐 2만 원, 뭐 5천 원, 3만 원 그 정도 1인당 나오는 그런 메뉴입니다. 근데 식사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밥을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 먹었다 하길래 아니 뭐 어디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회로 좋아하신대요. 근데 안 드시가지고 제가 아니 왜 안 드시냐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위를 줄였다고. 그러니까 위를 수술한 건 아닙니다. 수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위를 줄였다.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내가 저기 내가 놀랬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독종인 거죠. 독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밥을 절반 먹으니까 저거 독종이라고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기 북한에 아까 우리가 그냥 그 먹은 그 정도 수준의 음식 같으면은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요? 아, 김정은 위원장 측근들이나 먹지 않을까요? 생선을 그렇게 살아있는 생선을 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먹기가 힘든 게 이제 북한의 유통업이 워낙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갖고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건데 사실 북한에서도 저도 살아있는 건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늘과 같은 그런 회가 없고요. 고기가 워낙 상해에 있는 고기를 가져와서 식초에다 일단 먼저 재웁니다. 그렇게 해서 무쳐 먹어요. 회 무침을 먹지 여기서 회를 떠서 먹는 건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 엄청나게 특별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그냥 주변 그 횟집에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 저렴한 메뉴. 가장 저렴한 거를 저희가 네.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저녁을 먹으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북한의 이제 할머니가 차라리 일제시대가 낫다 그런 얘기 하셨다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 그래서 이게 왜냐면 썰입니다, 썰. 네,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라는 이런 네, 그런 건데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먹고 살았다라고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향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좀 나았고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어느 시골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사랑이 워낙 특별하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북한에서 인민은 나라의 왕이고 하늘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말로는 그게 세종대왕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네, 하늘이라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수행소문들 없이 안경 끼고 모자를 쓰고 들어갔답니다. 변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들어가서 어떻게 사냐 봤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나라도 찾고 강복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한 국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들은 얘기인데 그 어르신께서 수령님인 줄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했죠. 모르니까 아니 뭔 소리요. 그래도 일제 때는 일하면 돈 줬어. 밥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일하면 여기서 돈 안 주냐고 하니까 뭐요? 일을 하면 무보수자냐 지금 공산당이 이런 얘기까지 하셔서 충격을 먹어서 94년도에 돌아갔다 김정일한테 해보다가 돌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이제 썰로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거는 그때 있은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옛날 일제 때 사신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일제놈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일제놈들은 그래도 밥은 줬어 이런 얘기를 실제 저 듣긴 했어요. 일제놈들이 더 좋았다. 일제놈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일제 때보단 지금보다는 일제 때 먹고 사는 게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를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이, 그래도 거기 사람 나란데 이렇게 뭐 일본 욕하면서 뭐 친일파 욕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북한 그러면서 북한 추종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얘기 들어보십시오. 일제만도 못하답니다 북한이.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럼 뭐 야만의 5단계 이거는 뭐예요? 아까 네. 그런 얘기를 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일제 시대보다는 히틀러 시대가 낫고 히틀러 시대보다는 스탈린 시대가 낫고 스탈린 아니에요. 거기서 반대죠. 넘어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가장 그 다음은 뭐 모택동이고 그거보다 못한 게 북한이라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히틀러도 자기 국민은 안 죽였잖아요. 근데 참 이제 북한은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고 아주 이게 우리 탈북자들이 좀 규정한 게 있어요.
나치 때는 이제 홀로코스트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근데 북한의 저것은 죽음은 뭐라고 이제 지칭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 대량 학살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대량 학살, 그냥 이제 무리로 집단 대량 학살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런 이제 대량 학살 만행을 해온 이런 장본인, 그러니까 이제 유엔 제재 명단에도 들어간 이제 김씨 일가네죠. 그 외에 이제 김정은의 측근들 이런데 이제 죄수잖아요. 어찌 보면 죄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페스 부통령 이제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 김여정이 오는 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펜스 부통령하고 탈북자들 만날 때 그 한국 기자들은 안 왔습니다. 딱 2명만 왔고 몽땅 이제 외신 기자들만 왔고요. 모두 어디 갔냐? 김여정한테 갔죠. 김유정이가 그 저기 제재 명단에 유엔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아 들어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김여정이를 만나고 압수하고 막 그런 거네요. 아니 그거 기사를 못 보셨나요? 이제 그 제재 명단에서 해제해달라고. 이번에 그 천안함 그 폭침 김영철이 김영철이도 역시 이제 뭐 해제해달라고 유엔에다가 진정서 내고 그랬었는데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해제해달라고 한국에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그 진정서를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참 이것은 이제 352여만 명 지금도 죽이고 있는 그런 살인자를 왜 어찌 보면 이제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죽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더 잔혹하게 죽인 350만 명을 죽인 그 장본인을 지금 악수하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저희들은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 거잖아요. 한국에 온 보람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북한인지 뭔지 모를 지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광주? 네. 라고 하셨나요? 광주,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계십니다. 왜 그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 집 받은 것이 이제 충주였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광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 왜 광주로 갔냐고 하니까 난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부터 광주를 알기 때문에 광주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좀 웃긴 게 남조선 처음에 알 때 강주 폭동이라고 배웠잖아요, 저희는. 제가 한번 여기 전라남도 내려가서 여기가 그 강주 폭동이 일어난대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민주화 운동인데 말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배운 거는 제일 처음으로 남조선을 볼 수 있었던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뉴스, 북한에서 못 돌아가잖아요. 그때 막 이제 그게 나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민주주의는 저렇게 된다라는 우리 사회 폭동이 일어난다 맨날 이제 그걸로 본 게 강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게 강주예요. 시투쟁. 그러니까 북한 사람 남조선 하면 서울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알고 있으면 광주는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 평양에 보면 5.18 광장 뭐 그리고 이제 그 5.18 무슨 그 기관차 뭐 이런 것도 있고 5.18 광장이 있어요? 5.18 뭐 운동장인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5.18 뭐 기관차도 있고. 5.18 무사고 정시 무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게 5월 18일에 김일성이가 이제 무사고를 하는 사람 5만 킬로 이상 되는 무사고 하면 별을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5월 18일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5월 18일에 그 교실을 내렸어요. 그거를. 그럼 북한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매달 며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5.18일 거예요. 그것을 그 5.18을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5.18 영화를 또 만들고 광주 학생 광주는 부른다 아닙니까? 그 제목이 강주는 부른다. 광주 학생 광주 학생 폭동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영화를 님을 위한 교양시가 님을 위한 교양시가 5.18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주에 대해서 굉장한 인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거의 다 서울은 몰라도 광주는 알죠. 뭐 그런 얘기도 저 얼핏 들었는데 그 5.18이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북한에서는 얘기한다는 얘기. 예. 저는 예, 들어본 적이 이제 그걸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광주에 왔고 아마 이제 대한민국 지방에서 제일 탈북자들이 많은 곳이 광주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1000명이 그렇게 많아요? 광주가 살기 좋나 보다. 따뜻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광주 거기 살기 힘들어요. 그래? 공장들이 다 지금 빠져나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왜냐면 저희 많이 모이면 뭐 살기 좋아서 많이 모이는 거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그럼 아니 싫은데 서울보다 더 광주가 유명합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뭐 크게 서울에 대해서는 크게 방영한 것은 크게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 광주에 혹시 대해서. 이 음악 아십니까? 내 제목은 안 알려드렸는데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자, 처음부터 들려줘요. 이게 무슨 노래가? 저는 이거 사전에 들려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님을 위한 교양시에서 이 노래가 님을 위한 나와요. 교양시에서 북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가사는 정확히 몰라요 저희가. 근데 이게 영화에서 막 이런 식으로 뭐 범민 그 뭐라고 하지? 뭐 타자자 뭐 이런 게 그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학생 뭐 운동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거를 한번 쳐보세요. 북한 영화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있죠. 거기서 어딘가 분명 나올 거. 이거 아니면 님을 위한? 교양시. 아니 그리고 5.18 이제 그 시위를 계속 기록 영화처럼 틀어주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나와요 이거. 이거 있잖아. 그래서 님을 위한 교양. 이 노래를 뭐 지금 뭐 그 5.18 민주운동이라고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이제 기념곡으로 제정을 하자. 뭐 애국가처럼 애국가 대신에 대신에 재창을 여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맞습니까 이거? 임을 위한 교양시. 네. 광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요거 말고 임을 위한 맞아요. 요거 아닌가 요거? 잠깐 그거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비둘기와 높은 나라라 그것도 나오고 이제 그게 맞았어요. 영화네 지금. 네. 영화가 영화고. 일부러 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국 노래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네. 아시겠어요 이거? 네. 이거 무슨 노래입니까 이거? 그것도 5.18 관련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록 영화 나올 때 네. 거기 배경음악으로 무조건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게 중국의 농민공이라면은 뭐 1불, 뭐 2불, 3불 하니까 우리나라도 몇천 원 안 되는 아주 그런 저소득층이 네. 이게 신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 아까 처음에 들려드린 거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광주에서 불렀던 거고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그걸 불러요? 중국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노래라고 하는데 중국 애들도 이걸 부르고 있고 북한 영화도 나오고. 북한 영화에서는 이제 리얼하게 남조선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운동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거를 띄고 민주화 이거를 띄고 막 이제 나올 때 이제 분명히 이제 나왔던 노래인 것 같아. 근데 함부로 이제 남조선 노래만 불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봤던 기억이 있다 이 정도예요.
예. 그리고 꼭 이걸 아니, 해마다 언제 왜 했었는지 니블리안 교양실을 해마다 언제쯤이면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계기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조선예술영화로 이제 꼭 이거를 방영을 했어요. 해마다 한 번씩은 꼬박꼬박. 8월 그때 왜 6.15 아니 6월 근데 15일 8.15 때 예. 했던지 뭐 일단은 그런 5월 15일 의미적으로 그리고 했었어요. 5월 18일 예. 이럴 때 하죠. 예. 이럴 때 하는데 이제 그건 정말 충격이네요. 중국에서 예. 이걸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멘붕이 오는데 아, 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광주에서 저기 그 지금 무슨 이 뭐 집회를 같은 걸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그 요즘은 이제 잘 못했고 2012년도 2월달에 그 이제 탈북자 31명이 예.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저도 강제 북송 3번 돼서 죽을 뻔했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나의 과거가 지금 현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난 지 2달 채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기를 들쳐왔고 2월달에 추워요. 아무리 광주라 하지만 이제 아기를 들쳐왔고 그리고 나가서 1인 시위를 했죠. 예. 중국 영사관이 광주 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시위를 했고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그 인터넷에 예, 보면 다 나와. 사진 있으시면 예. 인터넷에 소개칩니다. 예, 이제 탈북자 지효나라고 하면 예. 그러면 그 지금 광주에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신가요? 이제 조용하죠. 예. 예, 조용히 지금. 그래도 그 뭐 또 이렇게 그런 활동이나 운동을 하시는 뭐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광주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아주 극소수지만 예. 영웅이다. 예. 네. 뭐 그런 거기 지역을 여기 우리는 뭐 예. 외국이다 얘기를 해요. 거기 그쪽 쪽을 외국이다 비자 받고 들어가야 된다 얘기할 정도로 많이 이제 네이버가 왜 이러죠? 네. 안 나오네요. 안타깝게.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 사진이 그 사진첩에 있는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 제가 한번 여기에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잠깐 찾으시는 동안 네.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우리 국민들한테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 중국 정부와 이 북한 정부가 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국민들한테 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우리 국민도 그렇고 예. 이거 뭐 중국에서도 본다니까. 예. 네, 뭐 중국 사람들도 사람이고 북한 사람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북한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와서 네. 중국이나 몽고나 이런 데를 떠돌면서 그치, 그치. 여자로서 네, 겪을 수 여자로서는- 있던 가장 힘든 일 이런 것들 어떤 지금 거? 막 이제 인권 오늘 뭐 여성 인권의 날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투 운동 때문에. 근데 그거가 인권 운동의 지금 주인공이더라고요. 이제 성추행. 예, 그게 성추행의 기본이 이제 인권 문제의 기본인데 뭐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 성폭행을 뭐 이제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여자로서 저희 여자로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정부나 북한에서 감추려고 하는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위에서 독재자들은 중국도 지금 요즘 거의 다 독재잖아요. 네. 네, 독재로 가고 있고 북한도 독재입니다. 독재자들은 위에서 다 모릅니다. 제가 봐선 다 잘 몰라요. 밑에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들이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알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만약에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모르고 그러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왜냐면 그분들만큼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자기는 알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우리 또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반도의 북쪽에서 태어난 여성들이죠.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국은 여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 여자를 데려올 때 돈을 줍니다. 중국 여자들은요. 왜냐면 그렇죠. 딸을 힘들게 키우잖아요. 20년씩 키워서 한국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는데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오히려 뭐 여자가 남자가 더 줘요. 아니 뭐 많이 가지까 결혼식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중국은 여자를 데리고 갈 때 어떤 의미로 돈을 주냐면요. 여태까지 딸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돈을 쓰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남자 집에 보내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 복무하게 되잖아요. 자식 낳고 여자분이니까 잘하시지만 그래서 사실 돈 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많이 줘요. 중국 여자를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20만 원? 그럼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면 중국 소득에 비해서 끔찍하게 많은 돈이에요. 한국은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국민 소득이랑 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주는데 탈북자는 이제처럼 저는 한 2만 원에 팔렸었는데 한 400만 원이면 한국 돈 400만 원이랑 4천 10배나 쌉니다. 북한 여자가. 그래서 북한 여자만 보면 돈인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들이 활력을 인신매매가 결국 저희 부모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결국 인신매매꾼들이 날 키우지도 않고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키웠는데 지들이 가져다 돈 받아먹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제 탈북자를 팔아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북한 탈북자들이 알고 있는 첫째 북송되면 죽는다. 이게 어릴 적부터 저희 공개재판 다 나가서 앞줄에 서서 받고 공개 처형을 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북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추행 성폭행 노가 뭐 맞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하고는 안 바꿉니다. 죽는 거하고 내 목숨 북한에 나가서 죽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성추행 성폭행보다는. 그렇죠. 실제 있는 사람 겪어 못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자존심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생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면 뭐 사랑해야 결혼도 하는 거고 사실은 네, 근데 말도 사랑이 뭡니까? 말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이 이제 물건처럼 팔려서 내 의향도 묻지 않고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제일로 많이 이제 한반도 북쪽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여성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또 집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고 당하고 있고 북한에 북송되는 가정에도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북한에 있는 법을 쥐고 있는 보안원들이나 보이지도원들 여자들 터치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그 터치를 당하면서도 수치감은 스럽지만 그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뭐 술짓을 하는지를 조차 이게 무슨 제명이 성추행이란 말은 한국 와서 배웠어요. 저는 성폭행이란 말도 한국 와서 들었어요. 북한에 그런 단어 있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럼 혹시 강간이란 말은 있어요? 강간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강간죄로 이제 감옥 가는 사람들도 네, 가끔 있는데 간부가 강간하면 그건 강간이 아닙니다. 그건 성문을 입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 걸리는 이제 강간하는 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강간범들은 제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보면 그거는 그러면 똑같네요. 봉건시대네, 봉건시대. 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성폭행, 성추행 같은 거는 아예 없고요. 실제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제 탈북자는 애가 셋인데 신랑이 다 틀린데 자기도 그 신랑을 모를 정도예요. 중국에서 이제 하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너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수치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는 늘 잘했다고 합니다. 그분 만나서 많이 이제 항상 이 안에 뭐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도 언니는 이쁘다. 흙탕물이 그래요. 북한 여자들이 가만 보면 처마 밑에 핀 꽃이에요. 항상 여름 소마 밑에 봉선화처럼 피어 있다가 소낙비가 내리면 흙탕이 엄청나게 묻잖아요. 그렇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음날에 깨끗하게 씻히는 꽃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언니 그래도 아름답고 언니는 꽃이고 이쁘니까 아직도 그게 그런 범죄를 짓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당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실제 그런 상황은
아이고, 강제. 탈북자는 다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게 누구 특별히 있는 게 왜냐면 탈북은 뭐 이게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노인들도 하지만 한 80%가 여자거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당하는 일도 또 남다를 것 같아.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아니에요. 갈 수는 있습니다. 어. 왜냐면 경찰에 뛰어가면 북송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북송이 목숨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이런 이제 그래서 중국 놈들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해가 그래서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한반도 북쪽에서 태어난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는 이거를 한 목소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네. 누가 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모신 거예요. 막 진짜로 예. 좀 다들 알고 같이 울어주고 산소리 내주셨으면 이 방송의 바람이 그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아픈지 강제로 막지도 안 하고 낙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정말 말은 쉬워도 실제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인지. 혹시 이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거 네, 저 요즘 날 이해란 TV에 가서 예. 네. 그때 아니 이거 이번에 북한 응원단 왔을 때 지어졌다고 했죠? 이게 북한 응원단 왔을 때 그 할머니들이 그 북한 응원단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문에다가 붙이고 이게 들어갈 때는 안 통하는 데가 붙여도 북한 들어갈 때는 안 보이는데 앉으면은 이게 아니, 근데 뭐 손에다 지어졌다고. 손에다 지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번에 응원단들이 들어가서 거의 지금 또 이제 저거 했다고 그 반성문 하루 200장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받아갔으니까. 뭐 어쨌든 김정은 1억 달러 암살 현상금이고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까? 요거는 좀 확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이거 지금 한자로 써 있는 거죠. 여기 어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그 광주 이제 중국 영사관 앞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예. 지금 요 애기는 뭡니까? 애기도 딸이죠. 이제 딸을 지금 이 등에 업은 게 딸인가요? 앞에 안았죠. 앞에 하는 게 딸인가요? 네. 딸을 안고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네. 보니까 장갑을 낀 거 보니까 추운 겨울 같은데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 언제죠 이게? 2012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때 이제 발이 좀 얼은 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좀 발가락이 안 좋긴 한데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시위도 많이 하고 1인 시위 이제 많이 하고 또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동생들 고생 많았죠. 저 때문에 같이 그 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광주 지금 전라도에서 이거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수십 명의 경찰들하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그게 이제 그 시위할 때는 그 중국 영사관 그 대문하고 이거하고 이게 한 100m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거 말 안 들었어요.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이 회살처럼 이렇게 대문을 막 흔들고 진정서를 그때는 후진타오가 했었어요. 후진타오 한 대가 내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진핑 할 때도 또 진정서 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게 보면 이제 그 광주 터미널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또 애기 안고 있고 이렇게 요거는 광주 터미널 터미널 앞에서 이제 북한 수용소 그 생활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이제 그것을 뽑아서 한 30몇 장을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했죠. 그래서 2,000명 정도 더 받았고요. 아까 그 현수막, 지금 이 현수막이죠? 지금 이 현수막이 지금 깨끗하죠, 그때 할 때는. 그때 할 때는 이제 깨끗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명을 했었어요. 한 명 한 명.
예, 이렇게 서명. 아, 이거 한 명 한 명 지금 다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 글자가 막 보이는데 이게 서명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거를 서명하고. 어디다 갖다 주신 겁니까, 이걸? 아, 지금 가지고 있고 2015년도 미국에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미국 대사님 지금 니키 헤일리 대사님 예, 아니시고 예. 그때는 사만다 파워 대사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사님한테 보여드렸고 예.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거랑 같이 사진도 찍고 예. 이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예. 그 사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꽉 차 있어요. 예. 참 이제 그 펜스 부통령 만나실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경황이었고 또 이제 간단한 소지품만 지하다 또 거기 또 이제 다 이제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위장에서 또 들어와서 테러를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그때 그 같이 펜스 부통령 같이 가셨습니까? 만나러 갈 때? 아 저한테 사실 연락이 왔었는데 예.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그 어머님께서 계셔서 거기 뭐 외신 기자들이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락이 와서 지금은 못 갔습니다. 이렇죠. 무서워서 어머니 다칠까봐. 다칠까봐.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다칠까봐.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뭐 솔직히 거의 빨갱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실 마음도 없으시고, 네, 뭐 이제처럼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괜히 문제예요. 어머니가 문제예요. 사실 가족 문제가 끼우면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진실을 말하기 싫어서 안 해요. 정말 말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정말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정말 다 내가 찢어지면서라도 내가 망가지면서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네. 제일 무서운 게 엄마라서 그래서 그때도 외신 기자들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현수막을 예. 갖고 와서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우리 그 지금 손자분들에게 이게 지금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예, 있어요. 예. 아, 그 그럼 언제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가지고 예. 오늘도 말씀 주시면 아, 주시면 그 사진을 좀 더 영상이 자꾸 돌아가나요? 네.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이고 그럼 어쨌든 다음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 가지고 와가지고. 예. 네. 그 지금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제 그 광주라고 하면 인권의 도시라고 예. 나와 있죠. 그래서 가셨구나. 예, 근데 이 인권의 도시답지 않게 북한 인권에는 굉장히 침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또 이제 저도 북한을 알리게 해야 될 사명감이 있거든요. 예. 탈북자라고 하면 나 혼자 이제 살려고 나온 것도 있지만 나도 잘 살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복합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책임질 사명도 같이 있어요. 탈북자 이 세 글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진짜 굶어 죽고 인권 박해 받을 때 당신들은 자유를 먼저 찾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그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는 겸 그리고 또 정치부 기자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어릴 때 꿈이 이제 그 작가였는데 작가는 이제 책을 썼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구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 뭡니까? 요거 예. 명함에 보니까 탈북 작가 이렇게 되어 있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작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제가 탈북을 해서부터 이제 자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오기까지의 그런 또 감옥에서 그리고 또 강제북송 3번 되고 4번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쓴 제목 자유찾아 천만리였어요. 자유찾아 천만리. 천만리. 예, 여기는 산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차 산만리. 이 지금 어디 교보문고에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저 저도 사봐야 돼요. 교보문고에서 자유찾아 천만리 좀 이렇게 책을 많이 좀 구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 서점에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11년 6월 25일자로 이제 발간이 됐었는데 이게 또 재출간이 됐어요. 다른 출판사, 샘콘텐츠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읽어본 분들이
북한을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 북한을 해서 진짜 북한이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지는 예, 좋은 기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 11호 교화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비닐에 감아서 이렇게 그 꽃동산이라는 곳에 갖다 묻습니다. 그래서 5명 들어갈 그 구덩이만큼 이제 땅을 파가지고 5구 들어갈 만큼 파가지고 20명을 넣어서 이렇게 위에서 밟아요. 밟아서 이제 겨울에는 흙덩어리 나오니까 흙덩어리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것이 묘지인데 그 다음번에 가보면 꽃동산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개를 5마리 키우는데 그 개들이 다 물고 다닙니다. 시신을 이렇게 예, 시신을 팔이면 팔, 뭐 알만하시죠?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제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를 지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집도 같이 구매를 해주시면 선물 그 마지막 선물 네. 궁금하다. 봐야 알겠다. 네. 그러면 아까 그런 그 인권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그럼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저는 저 혼자 네. 예, 이제 그 중국 영사관에서도 예. 그렇고 사실 비켓 하나 만드는 것도 25,000원, 3만원 예, 이렇게 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고 뭐 그 버스터미널 앞에서는 정말 1년 넘게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600-700만 원 절 돈으로 이제 또 남편이 자비로. 그렇게 뒤에서 네, 도와주니까 이제 쉽지 않네. 그 전국에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이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요 밑에 자막을 좀 보시고 이분들이 지금 음지에서 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신 사비 털어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좀 후원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 후원 많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자유통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자리 생기고 여러분도 다 좋아지고 하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고생하는 거 그냥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 다들 뭐 방송 보셨으니까 그냥 1시간짜리 영화 보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지갑 꺼내가지고 10,000원씩 좀 쏴주십시오. 여러분 17만원을 만원씩 쏴주시면은 그게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많은 이 우리 인권 이 활동가들이 생기고 우리 통일이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 끝나고 우리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요 밑에다가 이게 계좌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글자 참조하기 거기 보시고 늦어도 꼭 좀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원하시는 이게 책을 쓰신 탈북 작가시고 또 저 옆에 계시는 윤설미 씨는 안보 강사를 지금 하시면서 원래는 음악 교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좋은 재능을 갖고 계신 우리 멀리서 오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여자로서 이렇게 참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려니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요새 미투 운동 터져 나오는 이유가 먹고 살려니까 뭐 모험 요구하고 추행하고 폭행하고 이런 거 거절 못하고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척 쇼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마 얘기를 못하다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요즘 같은 그 미투가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저희들도 당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떠도는 이런 탈북 여성들이 중국이나 만주나 또 저쪽 러시아 극동지방이나 이런 데서 또 한국에 와서까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예? 예, 참 여성의 날에 그런 문제들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성상원 대표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실 이게 인신매매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요즘 보면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이제 톱 부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 현재 자국민이 우리 자국의 소녀들이 계속 끝없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간도 달려가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또 임신되면 강제 북송이 됐을 때 강제 낙태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강제 북송 당하면 아예 이제 우리 설미 씨도 있지만 정말 설미 씨 얘기도 정말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북송이 되면 아이들은 국적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누구나 관심을 안 합니다. 국적 없는 우리의 대한민국 소녀들이 낳은 이 아이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관여를 안 합니다. 예.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그 정말 세월호 가족들 그 아이들 억울하게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죽은 거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이런데 그 숫자보다 정말 더 많은 350만 명이 그냥 학살당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300명이 죽으면 세월호 그 리본이 우상이 될지 오랍니다. 그런데 350만 명이 강제 학살 당했는데도 누구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정권을 추종하고 그 독재자의 예. 그 3대 독재를 하고 있는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그렇죠. 이 현 정부의 그 권력자들 정신 예. 차리십시오 진짜. 그래서 당신들 죄짓는 우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진짜 이 북한에서 이렇게 생사를 걸고 몇 번이나 지금 이 강제 북송 당하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 자신 사비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 정말 이게 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다들 대한의 아들 딸들 일인데 누가 재수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게 이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회개, 북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중에도 또 뭐 좌파도 있고 뭐 한데 이거 뭐 이런 이 북한과 중국 이 악마 정권, 이 공산 정권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인생이 불행해질 겁니다. 제가 기독교 분들에게 제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 쪽의 신앙인들, 신앙인 여러분들 항상 사랑으로 북한을 품자.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책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야만 그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영이 지금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더 많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 영이 적 그리스도고 공산주의 영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우상 숭배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에 잡힙니다. 여러분들 우리처럼 북한에서처럼 우리가 생활했던 것처럼 여기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안 살겠으면 정말 이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고 문재인 이 정부가 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단의 영,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정부에 조금 들을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350만 명을 대학살하고, 지금도 학살하는 독재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북한 주민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자들과, 그리고 아직도 25만 명의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소년들을 초점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시면 성공하십니다. 예. 아니 그 지난번에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청원단이 무슨 잘생긴 미남 가면이라고 들고 막 이렇게 저기 했던데, 그거는 누구 사진입니까? 그냥 그림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김일성도 이제 미남이라고 뭐 연구실에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 이제 뭐 그들만의 또 이제 그게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일성 저거를 보긴 보는데 또 안 그렇다는 또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북한 시스템상 그 1인 독재, 일당 독재를 하는 그 사회 구조상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얼굴 외에 다른 북한 영화배우, 인기 영화배우의 사진이다 이러고 영화배우 사진도 아니고 들 수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제가 봐서 누나를 봤던데 이게 훼손이기 때문에 네, 또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누나를 봐면 큰일 나거든. 저 이제 이런데 이제 영상이 있다,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엉덩이 깔고 앉아도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거 누나를 파기는 조금. 김일성 사진인 거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데, 아니 이쪽 설미 씨는 또 아닐 것 같다 하는데, 뭐 저는 김일성의 그 젊은 시절 모습을 따서 해놓고 응원하려면 이제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소독으로서, 초상화가 아닌 소독으로서 이렇게 응원독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다른 영화 배우의 얼굴을 거기서 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화 배우 그런 것은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지금 한국에 같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같이 있어요. 자제분이 어떻게 지금? 네, 지금 잘 있습니다. 어디? 중학교 3학년 광주에. 저 한국에 한국 있고. 출생입니까? 그래서 만주에는 두고 온 자녀가 네, 없고. 이제 없고, 이제 비극인 게 뭐냐면, 저희 엄마도 인신매매 당해서 애를 낳는데, 동생이 지금 그냥 중국에 있습니다. 뭐 데리고 원래 올 수도 없고, 또 여동생 역시도 이제 중국에 있는 거예요? 네, 아이가 데려와야지. 이제 안 주니까 둘 아이를 낳는데, 중국 그러니까 연락은 됩니까? 이제 연락은 되죠. 근데 중국에서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예, 한 아이는 그냥 강제 너무 어리니까 막 이제 도망쳐 나오다 지금 애를 이제 업고 이렇게 왔는데, 참 이제 연락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말은 아예 모르고, 그냥 저도 이제 중국 이런 걸로 이제 그냥 가고. 그 돈이 없어 못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데리고 오는 겁니까? 중국 정부는 아니고 이제 아빠 자체가 이제 안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애가 벌써 이제 엄마가 여기 오다 보니까 애한테 주입을 많이 시켰어요. 나쁜 엄마는 나쁘다라는 주입을 이제 많이 시켜서 애 자체가 이제 그래, 잘못 엄마는 알고 너를 있고. 버리고 갔다라는 교육을 시키면 내가 엄마에 대한 나는 인간으로서 한 짓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는 탈북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탈북 디아스포라들이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탈북자들이 러시아인 여자랑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냥 결혼도 아니죠. 그냥 이제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지만 이제 우리 하도 이제 러시아 정부도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많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두고 도망 다니고, 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국의 제3국에서 나온 우리 탈북자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 탈북자 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금이 잘 나옵니까? 아이고, 그건 뭐 이제 정부 들어서자마자 없어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원금이 다 끊겼다는 겁니까? 예. 너무하네. 그리고 이제 뭐 국방부나 뭐 이런 주요
아니 그 누수 들어보셨죠? 이제 대북 그 예. 확성기에 예예. 예. 김정은 비방 이게 예. 못하게 없어졌다는 예. 하는 거. 네, 거기만 봐도 이제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이게 주요 방송에 좀 있었는데 예. 대북 방송에 있었는데 예. 다 잘려가지고 예. 나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저기 문재인 씨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면서요. 당신들 그 북한 헌법에 있는 인민 중심 그거 따라가지고 사람 중심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가 고통스러워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거 이분들 인권, 이분들 생명, 이분들의 그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로서의 그 아픔 같은 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이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서 도망치는 그 김정은 그 집단이 싫어서 도망치는 이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당신들 왜 김정은만 봅니까? 사람 보십시오. 이분들이 사람입니다. 그 강경화 저 외무장관님, 당신 딸은 미국에서 언제 데리고 오는데 미국에서 데리고 온 다음에 장관 되면은 자기 딸은 미국에 있고 지금 북한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의 딸들이 이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 딸 괜찮으면 괜찮은 거요? 당신이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장관이냐고. 그리고 뭐 몇십 년 전에 무슨 저기 위안부 할머니들 그거는 그렇게 목숨 걸고 생쇼를 하고 그러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냐고. 왜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그러면 벌 받아요, 벌 받아. 당신들 그거 진심 아니야. 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 아픈 사연 당신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역겹습니다. 구역질납니다 진짜. 참. 이번에 그 모란봉호에 들어간 트럭 5대 20톤짜리. 예, 그 뭡니까? 뭡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지금 탈북자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정권이 지금 구편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가난해졌어요. 북한 정권이. 반대로 탈북자들이 돈을 벌어서 이웃이나 가족에게 보내니까 북한 주민들이 경제 의식이 늘어났어요. 예. 그 트럭 5대에 들어간 물질을 탈북자들에게 나눠줘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만 하시고 일단 뭐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정부에 하시든 국민들한테 하시는데 아니면 뭐 교회 신자분들한테 하시든지 뭐 누구한테 하시든 좋습니다. 아니 미국에 계시는 뭐 이 방송 보고 있는 미국의 관리들한테도 하시든지. 저는 정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독재 정권 김정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과 제3국에 있는 우리 탈북 소녀들 아직도 인신매매되고 있는 탈북 소녀들의 초점을 맞춰서 대북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태극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애국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태극기를 이번에 올림픽에서 지우고 또 애국가 가사를 그 패딩 올림픽 선수 대표 선수단 패딩 안에 적혀있는 애국가 가사를 지우는 그런 정부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북한엔 많은 꽃제비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변변한 옷이 없어 동상을 입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 유튜브를 북한에서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좀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조금만 더 살아계셔 주십시오.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미 씨도 저는 이제 언니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팩트 있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중국 정부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우리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어떻게 당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잘합니다. 제가 조사를 중국에서 받아봤었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읊어대더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북한에 나가면 생존율이 북송당하면 30%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 제가 두 번째 잡혔을 때도 살아왔네 이렇게 하고 다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없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쯤은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동족이 즐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족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면 자기들도 어머니가 있으면 북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알면 북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북송시키면 중국 정부가 북송시킬 때 북한 쪽에서 보이시던들이 나와서 환영식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북송 차량이 떠나기 바쁘게 짚고 때리고 밟는다고 합니다. 나라망신 시키고 다닌다고. 중국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려면 정말 인권적으로 인권에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네 하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문 열고 나와봐야 됩니다. 중국 쪽이. 진짜로 인권을 생각하면 대국이면 대국답게 놀아야 됩니다. 큰 나라면 큰 나라답게 놀아야 되고 그릇이 산이 크면 그림자가 크다는데 저는 도저히 중국에서 하는 그런 인권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발 비는데 진짜 두 손 두 발 모아 빌어서 내가 어떻게 빌어서라도 탈북자 북송이 막아진다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탈북자들이요 중국 사람을 죽였거나 살인을 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애를 낳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애마저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게 살아 돌아 못 오면 영원히 벌 수 없는 지옥 같은 북한으로 보내는 거는 절대로 중국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북한 여자들이 난 자식, 중국에서 난 자식은 중국 족속입니다. 한족의 자식입니다. 자기 나라 자식들이 엄마 없이 자라서 앞으로 강도가 되고 어떤 범죄자가 되더라도 그 책임을 북한 여자들한테 묻지 마세요. 중국 정부, 공산당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벌은 꼭 받게 되고요. 탈북자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는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북송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북송 한 명 한 명이 사람 죽인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친다고 생각한다면 손이 떨리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을 제발 북송 안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최대한 많이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어, 독일어, 영어, 불어 여러분들 자막 넣어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계신 이 교포 여러분, 이 영상, 우리 지금 이 방송 영상 CIA나 미국 정부의 관리들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좀 보라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전부 북한과 중국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